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네, 이제 1분기가 마무리되는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빅 이벤트들이 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또 잘 가던 반도체가 이 마이크론의 하락 때문인지 좀 같이 빠지고 있어요. 또 반도체 흐름 좀 불안한 게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뭐 지난주에 사실은 지나칠 정도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있었죠. 네. 다소 좀 쉬어가야 될 타이밍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향후 전망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라 그럴까 조금 부정적인 이런 내용인데 사실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어떤 그 반도체주의 움직임들은 레거시 쪽들의 어떤 그 가격 반등. 네. 그렇다면 뭐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올라왔다고 해도 10%대 비중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좌지우지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더욱더 견고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 시황 분석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월요일입니다. 또 서동구 파트너가 한 주에 한 번 제시하는 이 공략주가 나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오늘도 바로 새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부터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죠.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 또 저희와 연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또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꼭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셔야 또 저희가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마찬가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종목 상담한 리뷰와 더불어서 오늘 또 공략주 2개의 종목은 함께 이 종목명과 가격 전략이 제시가 되고요. 마지막 한 종목은 또 히든 종목으로 밴드에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밴드 입장해 주셔야겠죠. 밴드 입장 안내도 도와드릴 텐데요. 밴드 이 아래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은 이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셔도 되겠고요. 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밴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가입하신 이후에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 분석부터 해보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많은 이벤트들을 소화해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주 또 공매도 재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관세 정책도 시행이 되면서 이번 주 좀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내실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론의 헤드라인은 경망의 한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또 월말 되면은 우리가 시장을 또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분기, 이번에 또 분기 말이란 말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포트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매도가 시행이 되죠. 또 바로 그 4월 초에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고요. 또 오늘 뭐 한두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그 기각 결정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수요일에는 야당 대표의 2심 재판, 뭐 이번 주말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느냐 아니면 4월 초로 넘어가느냐 이런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매도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시장의 어떤 지수라든가 종목별 변동성도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주에 기세 좋게 2650도 돌파하는 듯했던 모습이었지만은 저항으로 부딪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결국 안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시 2650은 진짜 부담스럽네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냐 그 키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 결국은 환율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판단하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현재 시장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어떤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환율 차트를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사실은 뭐 환율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달러 인덱스도 계속 뭐 103 내외에서 이렇게 어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 모습들. 지난번에 우리가 12월 달이었죠. 바로 계엄 사태 또 탄핵 이런 과정 속에서 1,486원을 고점으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하방을 잡는 모습이지만은 쉽게 아래로 내려오지를 못하고요. 계속해서 이 1,420원, 30원에 대한 이 지지를 보여주면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1,480원 이상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나름대로 잘 이 경랑을 버텨가면서 1,400원대 초반 자리에 안정을 찾아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인 추가 상승 내지는 어떤 변동성을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과정에 여러 논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그룹의 또 증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섹터 또 종목별로 어떠한 그 고점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자리, 또 하단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러한 파도 타기를 절묘하게 잘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이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한 주 필요하지 않을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이 파도 타기 전략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환율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이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시장을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이렇게 든든하게 또 우리 시장을 지켜주시는 파트너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중심 잡고 가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유튜브 상담으로 먼저 시작해 볼 텐데요. 크자기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종목명은 LS 인터내셔널, 매수가는 28,500원에 비중은 6%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이 매수가 대비해서 내려와 있는데 현재 이 고민까지 함께 남겨주셨네요. 추가 매수로 물타기 괜찮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크장님인지 아니면은 다른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LX 인터내셔널 문의를 한번 이제 주셨었습니다. 근데 네. 물론 뭐 저평가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실적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게 좀 아쉬운 거죠. 지금 실적 추이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뭐 매출단도 고만고만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에 4,892억으로 2023년 대비했을 때 12%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말이죠. 작년 그러니까 2024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12%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적정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37,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올라갈 룸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성이요 감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지난 2월 10일 날 51,000원의 적정 주가를 33%나 하향하면서 34,000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흥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44,000원에서 35,000원으로 하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연초에는 뭐 45,000원을 37,000원까지 내리는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내 현재 가격과 적정 목표 주가의 괴리율이 좀 높다고는 하더라도 트렌드 자체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실적단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합상사 쪽이라도 오히려 LX 인터보다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심에 들어서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다른 쪽으로 공략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물론 주가가 한 단계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또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어떤 움직임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이 중심값 이하에서 뭔가 그래도 버텨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는 있지만은 오히려 저는 반등을 이용해서는 물타기보다는 비중을 축소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시간 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X 인터내셔널 현재 좀 실적단에서 아쉬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른 종목이 조금 더 긍정적이라는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대응 전략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여러 종목들 상담 받으실 분들 저희가 3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화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꼭 3가지 빠뜨리지 않고 남겨주셔야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역시도 이 3가지 꼭 남겨주셔야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남겨주셨는데요. 네, 5637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LNF고 매수가는 12만 5천 원,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현재 이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참 뭐 LMF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 지난번 구간에서 반등을 한번 주었다가 조정이 잘 진행이 됐다가 되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테슬라의 그런 악영향 속에서 우리 시장 또 특히 삼성 SDI의 2조 원 증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내부적인 악재로도 작용이 되면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그 어떤 실적 추이를 우리가 이제 감안해서 보면요. 자 보십시오. 2023년도부터 적자로 영업이익이 전환이 되고 작년에도 적자가 지속이 되고요. 올해까지도 적자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도요. 이거는 뭐 LMF 얘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은 2026년 내년도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매출단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7년에는
2026년 기준으로 흑자 전환된 이후에도 77%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2026년도에 전체적인 공감대는 이 2차 전지 소재가 됐든 셀 쪽이 됐든 흑자 전환될 수 있다라는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라는 거는 2026년도에 그러면은 뭐 1, 4분기부터 될지 2, 4분기부터 될지 아니면은 올 연말을 바닥으로 해서 될지 항상 주가는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전에 뭔가 슬슬 반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다음 달 4월 달에 이제 전망치라든가 추정치 이런 어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1,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거라고요. 네. 특히 2차 전지 쪽들이 왜 중요하냐면 1,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의 뷰가 만약에 이번 작년 말보다도 이번 1, 4분기가 적자폭이 축소가 된다든가 또는 2, 4분기부터는 3, 4분기부터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코멘트들을 할 거라고요.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견디시면 좋겠고 뭐 일부 뭐 섹터라든가 이런 쪽들이 희망이 없이 그저 사양 산업이 되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LMF 같은 경우에도요. 현재 위치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지난번 이 제일 먼저 반등도 빠르게 줬습니다. 9만 원대까지요. 그리고 다시 또 하락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신규 매수라든가 또는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항상 최소한의 어떤 저점이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시점은 오히려 4월 중순 이후에 2차 전지의 어떠한 뭐 LMF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목이라도 뭔가 1, 4분기 실적에 대한 뷰가 나오거나 전망이 나오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 일단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여기서 뭐 손절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NF 현재 이 삼성의 SDI의 유증 등 계속해서 2차 전지주들 전반으로 좀 반등의 모멘텀을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 저점이 보이지 않는 구간 속에서 신규 매수나 또 추가 매수는 자제해봐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4월 중순 이후에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이 나올 때 또 이때 집중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시청자님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 영진약품이요. 영진약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스커 5,383원. 네, 그리고 비중 25%요. 비중은- 25%요. 네, 비중이 25% 갖고 계시고 네. 그럼 여기에서 좀 어떤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이거 매수한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네. 처음에는 한 8천 얼마 했다가 계속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췄는데 네.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제가 계속 여기다가 다시 추가 매수를 계속 한다래도 어떤 시그널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답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추신 상황인데 일단 상담 네.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참 이럴 때가 제일 우리가 난감해요. 뭔가 주가가 뭐 급락을 했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좀 요동이라도 치는 모습이 나오면은 내가 진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면서 단가를 낮추고 물량 늘리기라도 할까 이러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어떻게 네. 보면 답이 다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예. 제가 정말 어리석고 창피한데요. 그렇죠. 지금 한 4년 전에 해가지고 그 예. 주식들이 지금 다 80, 90% 마이너스예요. 근데 예. 그런 거 너무 창피해서 예. 상담도 못 올리고 아유, 그중에 정말. 예. 정말 어리석은 짓하고 제가 한 몇 년 동안 못 봤거든요. 네. 그거를. 용기 내서 전화 잘 주신 거고요. 그 용기를 네. 내셔서 저랑 같이 통화한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힘내시고 이제 네.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예, 절대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안 네. 그러면 되는데 자 네. 그러면 차트도 차트지만 영진 약품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얘가 기사회생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나올까 이게 일단은 중요한데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해서 제약업종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예요? 무슨 뭐 신약 개발을 한다든가 뭐 임상 시험을 한다든가 뭐 파이프라인을 개발해가지고 뭐 기술 수출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자양강장제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오고 있고 뭐 특별하게 내용 나오는 것도 없고 그나마라도 네. 이제 그럭저럭 매출 단은 나오면서 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흑자로 전환이 돼주는 이런 모습이 그나마라도 난데 한 가지 네. 또 불만스러운 거는 부채 비율이 160%나 또 된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것도 좀 부담스럽고 물론 뭐 이게 뭐 의견 거절 당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도 나름대로 2년 연속 이렇게 잘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주가라는 거는 뭐 실적 대비 저평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뭔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냉정히 보면은 뭐 지난 코로나 때 잠깐 요렇게 뭐 제약 업종이니까 으쌰 해가지고 뭐 올라가고 나서는 다 원위치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종목이 막 움직일 때 으쌰하고 괜히 한번 들어갔다가 손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네. 힘든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절대적으로 여기서 추가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걸 지키세요. 아, 지금 뭐 5,300원, 400원인데 야, 내가 이거 1,900원, 2,000원 정도에서 물타기 하면은 반값으로 낮아지면서 뭐 한번 올라오면은 뭐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물타기 벌써 2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25%까지 비중이 늘렸는데 여기서 더 추가 물타기를 해서는 완전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묶여버리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규모가 네. 어떻게 되든 간에 투자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네. 절대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다만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 속에서 막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종목이 다행인 게 신용 비율이 어떻게 돼요? 0.2%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거래도 7만 주밖에 안 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봐도 그리고 평소에도 보면 거래도 없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가 되죠. 네. 그러면 신용 비율이 높고 고가권에 놓여져 있으면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어떤 성장의 모멘텀만 갖고 있는 것들은 1차적으로 거래도 활발한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그나마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뭐 아니 뭐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뭐 7만 주 뭐 5, 6만 주 거래되는 종목을 누가 뭐 빌려다가 공매도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는 애들이 으쌰하고 여기처럼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막연하지만 한 번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게 2,200원 정도가 있네요, 한 번.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한번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네. 이때 19만 주 거래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직전 고점 이렇게 돌파할 듯 말 듯 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 시청자님 같은 분들이 아우 지겨워 야 이렇게 거래라도 됐으니까 나 팔래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2,200원이라도 마이너스 50%인데 그때 또 손절해요? 얘기 들어보세요. 아, 이게 네. 급하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얘네들이 제대로 된 애들이라면 지금 한 뭐 3개월째 돼가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이렇게 흔들어대면서 쿠당탕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기대해야 돼요, 이제. 매도 여부가 아니라 거래가 실려주면서 이렇게 나와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2,700~800원, 3,000원까지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나올 거냐. 또 만약에 운 좋게 그때 뉴스가 뭐 이상한 좋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도 2,000원대 후반이나 3,000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제 기대사항이에요. 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과감하게 50%라도 2,000원대 중반부터 3,000원 사이에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1,000주를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자금이 아니라 매도한 자금으로 2,000원 초반짜리로 만약에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그 물량을 네. 다시 끼워 넣는 거야. 아, 그럼 샀다 팔았다. 그렇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단가도 네, 낮춰지고 1,000주가 1,200주도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뭐 2,000원대 후반 3,000원 내외 가면은 그때 깔끔하게 됐다 이제 너 다 가져가라. 그러고 던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주가가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산한 시세에서는 움직이지 말아라. 네. 지금은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하지 있잖아요. 말고. 그렇죠? 네, 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다음 달 초부터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져서 뭐 2,500~600원이라도 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럼 그때 전화 한번 네. 다시 주세요. 아, 전략을 또 네. 잘 짜보자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진약품 이 비중 조절 전략과 더불어서 또 주가 상승의 시나리오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 공매도 관련한 대응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고민되시고 계실까요? FNF FNF. 네, 매수가와 네. 비중은요? 77,000원에 20%. 77,000원에 20% 갖고 20%. 계시고. 네네. 네, 그럼 네. 어떤 부분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저번에 한번 상담해서 네. 74,000원인가까지 갔었는데, 네. 본전 갈 줄 알고, 매도 안 팔고 타이밍을 있었거든요. 못 잡으신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1차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74,000원이었나요? 한 7만, 본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8만원까지. 예. 그 내외에. 막 오를 때. 참 조금만 더 갔으면은 그냥 본전에 네네, 챙기고 네. 나올 수 있었는데. 네. 그렇죠? 예. 네.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전파 낭비하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 가격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또는 그 가격을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문의하셨을 때가 6만 원대 초중반인가 아마 이렇게 됐었을 거야. 그렇죠? 7만 원 가까이. 예. 그러니까 7만 7만 원 원 조금 내외. 넘었어요. 그러면은 네, 거기서 7만 이제 3,000원. 좀 더 올라갔다가 잘 움직여 주는 거를 보고 잘 네. 홀딩해도 되는 건데 한번 접어줬다가 다시 갈 수 있는 흐름들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시장의 지지와 저항의 어떤 박스권의 움직임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 지지와 저항 속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 철저하게 이 직전에 이 자리가 빨리 안착이 돼줘야 돼요. 이게 이제 7만 원이 안착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번 구간에서도 또 한 번 돌파 여기까지 한 건 잘했어요. 근데 안착이 안 돼주니까 그대로 또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저항이었던 자리, 바로 요 자리들이 또 다시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자리에서 이렇게 지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 7만 원을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은 74,000원까지 쉽게 가는 거고요. 7만 원 만약에 돌파를 못 해주면 여기서 일단 50%라도 정리를 하셔야 돼. 이해되세요? 네. 그랬다가
나머지 물량은 7만 원 또 넘어가면은 그냥 좀 더 끌고 가 보는 거고 7만 원 갔다가 또 밀려버려. 그래서 뭐 6만 한 5, 6천 원 정도에 온다. 그러면 그 물량을 6만 5, 6천 정도에 다시 채우세요. 아주 디테일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이 종목은 그냥 끌려간다고. 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나는 뭐 이제 새롭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뭐 6월, 7월에 뭐 대선 끝나고 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뭐 소비단도 활성화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떠한 경기 부양 뭐 추경도 뭐 바로 뭐 시행을 하고 이러면서 잘 간다라고 생각이 돼서 나는 이거 무조건 8만 원까지 끌고 갈 거야라고 하시면 뭐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근데 지금 이렇게 74,8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65,000원까지 내려오니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걱정스럽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구간에서 7만 원 정도 오면 50% 정도 정리 그리고 7만 원 밑에 6만 5, 6천 원대에서 다시 채워놓고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시면서 리스크도 조금 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FNF 7만 원 부근에서 정리하는 전략 그리고 6만 5천 원의 비중 다시 실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계속해서 좀 상담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참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로 이 3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속보가 이어지면서 좀 수급도 불안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좀 업무에 복귀를 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기도 했는데 시청자분들도 오늘 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이번 주 이렇게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매매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은 지난 주말만 해도 거래 대금이 14조였는데 네. 지금 뭐 4조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뭐 오후장까지 마감 감안한다면은 10조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결국은 네. 이 흐름들은 너도 나도 이게 또 이 절묘한 숫자로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관련돼 가지고 인용은 한 분이고 또 각하는 두 분이고 기각은 또 5분이고 뭐 이런 어떠한 그 모습들 속에서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도 네.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들도 오늘 사실은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다시 또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물 쪽의 모습들을 보시면은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외국인들의 어떠한 이 순매수 추이를 감안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선물 쪽의 모습들의 외국인들, 요걸 보시면 아침에만 해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매도를 4,500억 정도 하다가 3,500억대로 감소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는데 지금 다시 또 5,500억대로 매도 규모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의 수급 쪽에서도 선반영이 돼주면서 좌지우지해 주는 게 결국은 선물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늘 시장은 여러분들이 뭐 장중에 이렇게 반등도 주기도 합니다만은 섣불리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대든다고 그럴까요? 네. 대들은 그러니까 그런 시장은 아니니까 조금 차분하게 여러분들 좀 지켜보면서 이익 챙길 거 나오면 좀 챙기고 그리고 또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오후장 뭐 2시 반 이후라든가 뭐 3시 전후에서 뭐 조금씩 저점
확인하는 걸 보면서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좀 안정적이면서도 약간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전반적으로 관망하면서 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이제 오늘 공략주가 나가는 날인데 히든 종목 저희가 또 짧게 항상 제시를 해드려서 오늘 좀 어떤 히든 종목이 나갈지 미리 좀 공개를 힌트만 간략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세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시장의 중심축이면서도 저PR, PBR 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 그리고 네. 또 오늘 현대차 관련주들이 뭔가 의미 있게 또 반등을 주잖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그동안 물론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뉴스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섹터 쪽들의 어떤 움직임들, 네. 이제 상호 관세, 현대차만 관세 10%냐 20%냐가 아니라 서로 똑같이 관세를 매기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흔한 말로 똔똔 아니야? 이런 네. 어떠한 개념도 있어서 관련 종목 하나.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수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가의 급등락, 그러면서 또 이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을 마무리 짓고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공략주도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한 후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정화이템, 예. 성우 하이텍 맞으실까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800원에 15% 됩니다. 8,800원에 15% 갖고 예, 예. 계시고 오늘 성우 하이텍의 흐름이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예. 네, 저희가 상담 그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구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조금 멀게 느껴지니까 제가 좀 말씀을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홀딩하시고 오히려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한 어떠한 가격대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종목이요. 자본금 400억에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600억이에요. 예, 그런데요. 물론 매출단과 시가총액이 반드시 똑같아야 된다. 더 많은 것이 고평가다, 저평가다는 아니지만 매출이 기본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1차 밴드 아닙니까? 4조 2천억이 평균 4조 원대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예. 그 영업이익도 2천억대 이상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고 워낙 2021년부터 해서 2022년, 2023년 이렇게 계속해서 좋게 나왔고 작년에 이제 좀 감소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지금 당기순이익도 1,000억대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 회사가 아직도 5,000원대에 있다. PBR 0.2배, PER 3배도 안 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항상 주가는 뭐예요? 아무리 실적이고 뭐고 간에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그룹 관련주들의 움직임 속에서는
모회사인 현대 기아차가 그냥 계속 박스권에서 큰 움직임이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도 이 성우하이텍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가끔가다 불쑥불쑥 올라올 뿐이지 추세를 제대로 못 탔어요. 예. 그런데 또 공교롭게 종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뭐 재건 관련주들이 뭐 급등락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산업계 쪽에서는 진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과 관련된 흐름이 뭐 다음 달 뭐 중순에 이제 다 마무리 짓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들은 현대차 관련된 기업들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거래와 급등이 나왔어요. 예. 요 일봉상에서 제반 이평선들을 잘 수렴을 시켰고요. 자,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락을 마무리 짓는 그리고 이 그림 혹시 보이십니까? 네, 네. 예. 자, 주가가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2023년도 16,000원을 고점으로 하락하면서 급격한 계단식 하락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네.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잘 버티는 듯 했다가 또 한 번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자리는 3단 하락까지 다 마무리 짓고 횡보해주고 있다가 급반등이 이제 막 바닥에서 탈출해주는 옆으로 횡보한 기간이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가 이 박스를 돌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최소한도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7,000원에서부터 8,000원 라인까지를 1차 목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의 비중인데 오히려 여기서 이제 곧바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또 흔들어대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럼 5,000원대, 5,500원 밑이라든가 5,000원대 초반 자리가 된다라면은 거기서 차라리 이 종목을 엉뚱한 종목 가서 또 고점에 물리지 마시고 예.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단가도 낮추고 비중을 좀 높여서 7,500원, 8,000원 정도에 내가 매도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깔끔할 것 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성우하이텍 홀딩 하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님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35만 2천 원에 30%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35만 2천 원에 30% 갖고 계신데 그러면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달 조금 뭐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러면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매수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네, 예, 더 하락을 할 건가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공매도 타켓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니까 그것도 조금 걱정도 되고 가져가도 괜찮나? 네.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나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또 걱정된 부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인보우는 뭐 거의 매주에 한 번 정도 지금 문의들을 가격들이 틀리지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30만 원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 좋지만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밀리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30만 원을 깨고 28, 9만 원 정도에서 하단을 잡아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린 것 같아요. 혹시 방송 보셨나요? 네네. 네네. 그렇게 되고 물론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선반영이 돼주면서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무시는 할 수 없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가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또 월봉이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위치에서만 보면은 어때요?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시는데 지난 사실은 11월 달에 여기서 이제 하락을 멈춰주고 12월 말에
이제 삼성에서 지분 확대한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공시가 되고 1월부터 이렇게 급등 시세가 연출이 되면서 그리고 2023년도 9월에 이 24만 2천 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 속에서 한 단계 레벨 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자리가 또 장대 양봉이 연출된 50%의 중심값 그리고 단기적으로 5개월 이평선이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현재 위치에서 이제 3월 말이 31일 날 끝나고 나면은 월봉이 완성이 되겠죠? 네, 네. 한 달의 캔들이니까 그렇게 네. 하고 그리고 5개월 이평선은 이제 더 올라올 거라고요. 그 라인들이 26, 7만 원에 저는 올라오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네. 이 종목은 월간 단위로는 이렇게 4개월 동안 급등한 종목이 그렇죠? 4개월 동안 네. 급등한 종목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매수의 자리가 좀 잘못돼서 그렇지 조정이 이 정도 나오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부터래.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조금씩 오히려 매수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아,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네, 예. 네. 그리고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어때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여기서도 급등을 보여주는 이 급등하는 과정에서도 급등을 보여줬다가 여기 밀려 내려오고 주봉상에서 이 20주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시죠? 네. 여기 요 라인들이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이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래는 어떻습니까? 거래는 계속 줄잖아요. 네, 네. 올라갈 때는 거래가 이렇게 급증을 해주었고요. 그렇죠? 네. 이런 네.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제 이번 주 내지는 오히려 네. 공매도가 재개되는 31일부터 4월 초에 새로운 주봉의 캔들이 연출되겠지만 이렇게 도지형의 캔들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저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홀딩을 하시고 다만 네. 주가가 이제 곧바로 또 직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이 단숨에 나타나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네.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이제 그거를 일봉상에서 우리가 가격 레인지를 잡고 대응을 한다면 이제 이런 자리가 되죠. 여기 음봉이 처음 크게 밀렸던 이 자리 있죠. 이게 35만 네. 원입니다. 그리고 그 네. 음봉의 시초가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가 이렇게 또 고점이 형성이 돼 있는 이런 자리가 38만 원.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35만 원부터 38만 원은 정말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파하지 않을 때는 이게 저항이겠구나. 저항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 28만 원부터 시작해서 30만 원과 28만 원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지와 매수의 존이 되겠구나.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대응하시면 되죠. 그래서 35만 원 근처 만약에 되반등 줄 때 35만 원 정도 34만 원, 5만 원 근처 오면은 뭐 50%라도 정리했다가 30만 원 초반이나 밑에서 또 다시 매수하는 이러한 어떤 비중 전략을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자세한 리뷰는 또 밴드에 올라오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또 3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아까 전에 좀 힌트를 간단하게 주셨어요. 좀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시해 주셨는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시간을 잘 못 봐가지고 종목을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지금부터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보실 종목이 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요, 뭐 대표적인 저PBR 종목으로 우리가 분류가 돼서 알고 있죠. 또뭐 철강 쪽이라든가, 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또 반도체 소재 쪽에 밸류체인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 산업 경기의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내일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서 포스코 그룹 관계자들하고도 만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베네핏을 우리 철강은 회피 관세 부과하지 마. 뭐 이런 어떤 얘기도 주지사랑 얘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보면요. 이미 레벨업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라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됐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30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31만 원 상단을 놓고 매수의 관점 그리고 지금 현재 27만 원 자리는 쉽게 이제 무너지지 않을 자리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1차 목표가 38만 원을 놓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현대차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네.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네, 예. 현대오토에버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밴드에 올려드리니까요. 밴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